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4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1% 정도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틀 연속 굉장히 화려한 외국인들의 지저분한 드라이브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장중, 특히 장 초반에 자리 잡은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날이었고요. 어제는 위클리 옵션 만기 전날로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6,500억을 장 초반에 빠르게 팔았다가 그거를 전부 다 뒤집는 그런 반전을 보여줬었고, 오늘은 장 초반에 어제보다는 조금 적은 5,200억이라는 매도를 빠르게 20분 만에 내보내면서 마치 오늘 또 하락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뒤집어 올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보다 막판에 조금 더 윗꼬리를 많이 달고 매도도 조금 더 늘려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쨌든 이틀 동안의 연속으로 큰 수급을 들어왔다가 다시 전환시키는 보기 드문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수급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있던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 2주 전부터 계속 2, 3주 전부터 윗꼬리 음봉을 많이 발생시키고 그리고 좀 내려와서는 이런 하루에 변화를 크게 주는 지저분한 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수상하죠. 외국인들이 좀 횡포를 많이 부리고 있네요. 특히나 이 구간에서는 그나마 갭만 띄우고 그래도 정직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더 나았어요.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아침에 갭 자체에서만 뒤집어진 거기 때문에 차라리 방향을 파악하는 데는 더 쉬운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는 전혀 다른 색다른 모습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침에 오전장에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를 넘어가면 그 방향으로 보통 힘을 계속 쓰는 경향이 강한데, 오늘과 어제는 모두 그걸 뒤집은 날이었습니다. 거의 뭐 손에 꼽는 날들이 연속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개인들의 콜옵션 5만 계약 들어간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또 특이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나마 어제보다는 오늘 윗꼬리를 좀 주면서 가둬놓으면서 그래도 위쪽 아래쪽을 다 살려주는 어느 정도의 구간을 만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날들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날들이 지금 갑자기 이틀 들어섰는데 뭐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 또 아침에 이렇게 또 한쪽으로 쏠린다면 그쪽으로 다시 풀어가는 게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런 변화를 줬다고 이제 또 변화를 줄 거야라고 대응하기에는 원칙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또 요즘 외국인들이 정신없는 매매를 자꾸 반전을 보이니까 자꾸만 유지를 안 하고 변덕을 부리니까 조심은 해야겠죠. 대신에 평소에 10을 잡을 거면은 한 5만 잡고 3만 잡아야 될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좀 축소 거래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예,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원칙 자체를 깨는 거는 어제 오늘 이틀 그랬다고 해서 이 전체의 원칙을 깨버리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이 특수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시장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해 볼게요.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금융통화위원회 10시에 열리면서 한국 11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하며 3개월 후에도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올해 성장률의 전망치는 0.4% 상향 조정한 2.5%로 발표했고, 자, 물가는 2.6%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0.2% 하향 조정한 2.1%를 제시했습니다. 자, 아침에 출발할 때 자, 보시면 개인들은 분명히 오늘 위클리 콜옵션 몰빵을 했었습니다. 자, 위클리 콜옵션 차트를 보시면 위클리 콜옵션 개인들, 자, 요거는 이제 금액적으로도 25억까지 아침에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장 초반에 9시 한 20분 정도까지죠.
9시 20분 정도까지 개인들은 25억의 콜옵션과 그 계약으로 치면은 아침에 5만 계약 이상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통 좀 너무 장 초반이어서 좀 변화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땐 천천히 이런 식으로 쌓아가야 물타기를 계속해서 10시 반 정도를 피크를 찍고 오늘 그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청산을 하는 방향이 일반적인데 오늘 5만 계약 이상을 아침 20분에 달렸던 게 이제 변화를 주는 요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5만 계약 그리고 외국인들이 5천억 매도를 동시에 달성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를 잘 안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아침에 9시 20분 이후로 시장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크게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반등하다가 다시 눌러주면서 수급 자체를 어제처럼 한 번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10시 넘어서까지는 매도를 계속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나타난 거예요. 언제? 11시부터 12시 사이에, 특히나 11시 30분부터 11시 45분 사이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요때 위클리 옵션에서 크로스가 빠르게 나타났다라는 거. 요건 이따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11시 자 옵션 금액으로 개인들이 외국인과 그 크로스가 되는, 위클리 옵션에서 크로스가 되는 그 순간적인 움직임이 빠르게 잡혔다라는 겁니다. 여기죠. 자 여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 구간에서 갑자기 여기까지 크로스를 만들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게 개인들 콜옵션 갖고 있던 것을 다 던지고 외국인들이 갈색선, 자 외국인 갈색선으로 놓고 보면은 자 가지고 있던 거를 여기서 매도해서 순식간에 들어온 거. 그러면서 크로스가 단 15분 정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그쵸? 여기서.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이 변화를 바로 포착을 하지 않으면 하다가 여기가 이제 그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발생한 거였고, 그 11시 45분이 뭐길래라고 봤더니 11시 45분은요. 11시 45분은 아침에 만들었던 여기 시가 부근에 고가 있죠? 아침에 순간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고가를 찍었던 자리를 돌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딱 여기가 11시 45분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오늘의 고가를 벗겨내는 그 자리에서 수급 크로스가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수급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15분 전까지는 몰랐어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오늘 매도 전환이 될 확률이 높은 날에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여기서 수급이 이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로 아침에 달리지 않았고 개인들이 5만 계약이나 콜옵션을 사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서 빗각 추세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요 부분부터 오늘 반등이 나오나 라고 대응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수급에 역행하는 상태입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원래 수급 방향으로 트레이딩 하다가, 즉 저항을 보면서,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에서 숏 포지션으로 드신 경우 있죠. 저희 파생반에도 이때 이렇게 이 구간에서 수익 보신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저항 구간을 보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커트를 해야죠. 여기 돌파가 나오면. 오늘도 커트 대응이 필요한 날이었어요. 커트 대응을 하고 이제 판단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가에서 고가 여기를 돌파해서 수급이 바뀌었는데, 수급 크로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원웨이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가다가 어느 정도 또 막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무리 외국인들이 수급 반전을 일으켜도 위에 375라는 거대한 금융투자의 콜옵션, 위클리 콜옵션 매도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들이 콜옵션을 들어갔던 것을 다 외국인들이 뺏어냈다고 해도 거대한 375에 대한 금융투자 콜매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제한적인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갔죠. 여기가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가 이 돌파선이 다시 지지 받으면서 올라왔죠. 여기서 만약에 뒤늦게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스위칭을 했다면 콜옵션을 또 고생하는 거예요. 콜이나 상방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막판에 내려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스위칭이라는 거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 포지션을 커트하고 그 상태를 다시 기다리는 매매가 아닌, 그 포지션을 다시 기다리는 매매가 아닌 스위칭으로 옮겨가는 건 더 신중하셔야 돼요. 스위칭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칭이 필요할 때는 분명히 그만한 수급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갑자기 여기 15분 만에 크로스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기서 전개될 시간을 준 다음에 수급이 천천히 바뀌네, 그러면서 올라타네, 수급이 다시 매수 쪽으로 강하게 쌓이고 바뀌네 라는 그런 충분한 스위칭할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상황을 다시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매도를 공략했다가 커트라인 잡아야겠다 해서 커트를 한 다음에 상황이 안 좋네, 커트 한 다음에 상황을 살펴보는데 그냥 바로 매수로 올라탄다면, 물론 바로 즉각 대응을 했으면 먹긴 먹겠죠. 근데 좀 기다리다가 대응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꼬이는 겁니다. 결국 양쪽으로 다 얻어맞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수급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계속 원웨이로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외국인들 여기서 또 주춤주춤 거리고, 이 자리는 또 어떤 자리였습니까? 기본적으로 375 위클리 콜옵션 기관들이 막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로, 그 다음에 빗각 추세를 계속 그동안에 최근 2달간 거래 동안에 요 자리가요, 최근 두 달간의 4월부터의 거래 동안에 이 자리는 20%가 넘는 거래를 보였던 자리거든요. 여기 이 부분은, 여기 피보나치 764 자리 계속 제가 강조드렸던 자리, 지금 여기 음영 보이시죠? 저 뒤에 매물 보면은 지금 최근 2달 구간 동안에 21.26%의 거래가 발생한 겁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저거를 넘어서야 안착이 되어야 그 다음 라인이 있는 건데, 계속 여기에 지금 머리에 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저항 구간을 강하게. 이거 완전히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찍어내는 거죠. 이거 그냥 돌파하고 갈 거야 라고 어떻게 섣불리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외국인들이 여기에 있는 대량 매수 물량 살아있고, 누적으로 4조 원 가까운 롤오버 포함된 매수 물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매도를 살려놓는 때보다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항은 뚫고 나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에 저항이 막혔네, 가장 거래가 최근에 많았던 저항을 돌파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클리 콜옵션 금융투자가 375를 막고 있네, 콜옵션 매도자들이 막고 있네, 그러면 스위칭이 아니라 커트를 했으면 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칭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위칭장은 진짜 강한 전환, 진짜 이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변화가 잡힙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어제가 더 변화가 셌어요. 어제는 밑에서 6천억대 6,500억의 매도를 보인 다음에 2천억 이상 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토탈 8,500억 이상의 매수 잡은 효과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막히긴 했죠. 어제도 그 저항을 못 넘어갔죠.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결국에는 못 넘어갔었죠. 그래서 어제도 막혔는데 오늘도 결국에는 그 자리는 통과했지만 다음 라인에서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스위칭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스위칭을 판단할 때 다 늦은 위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밑에서 그냥 매수를 보면 되지 않겠나? 그거는 수급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론적으로 오늘은 그게 더 낫죠. 근데 그 매매가 나중에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어쨌든 어제와 오늘은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었고, 이 수급을 역전하는 거는 자주 나오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자주 나오는 일에 맞춰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아침 대비 반등 사유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한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요 내용이 나왔죠.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 원 투입한다. 반도체가 민생이다 이렇게 하면서 26조 원 지원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특히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같이 들어온 SK하이닉스가 오늘 20만 원을 뚫어내면서 좀 상승 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외국인 누적 선물 매수 금액이 약 4조 원 가까운 상태에서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아침에 빠르게 개인들이 위클리 콜옵션으로 집중된 몰린 물량을 뺏어내는
외국인의 콜옵션 진입이었던 거죠. 수급적인 사유가 되는 거죠. 장 초반 개인 콜 5만 계약 이상 그리고 선물 매도 5천억 이상의 조합이 나타난 뒤 뒤집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예. 특히나 선물 쪽에서는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뒤집힌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이틀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운전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지 뭐 수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좀 축소 거래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커트에 자신이 없으면 관망을 해야 돼요. 물론 커트를 무조건 해야 되지만 커트가 자신 없으면 커트를 연습해야죠. 당연히 모의 투자 등으로 커트 연습을 해야 됩니다. 파생해서 커트가 없으면은 그냥 한 번에 무조건 다 날아가요. 시장이 항상 나의 포지션에 맞춰준다 아니죠. 내가 시장에 맞춰가야 되는데 시장 그냥 오늘 완전히 그냥 쭉쭉 뻗어가는 날 돌파해가지고 계속 간다라고 봤을 때는 전혀 살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있는 날, 내가 어려운 날 분명히 10번 중에 2번은 아주 고생스러운 날이 옵니다. 이제 그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뒤집힌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외국인의 운전은 과격했고 변심은 과격했다. 변덕을 많이 부렸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장중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되면서 또 중요한 자리가 형성이 됐어요. 여기 밑에 보면 어제는 369.25, 오늘은 369.60을 연결한 단기 바닥 하락 하단선이 하단 추세가 생겨났습니다. 이젠 요거는 순간적으로 외국인들이 힘을 썼을 때 누군가 받아 올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 자리가 뚫리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죠.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이 되면 이제는 요거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보통은 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합리적이에요. 그 자리는 계속 장중에는 막히기 때문에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오늘 처럼 근데 갭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지지가 됩니다. 지지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밑에도 중요한 라인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빗각을 다시 한번 설정을 했고요. 이제 요 자리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앞으로 봐야 되고요. 위에는 여기가 뚫리는지 여부를 같이 봐야겠죠. 위아래 지금 이틀 동안 가둬놓은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뭐 하루아침에 뭐 저 자리는 돌파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계속 흐지부지 하다가 시간을 끌면서 포지션을 압축시키다가 갑자기 변화가 탄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15거래 이제 14거래일 남은 월물 옵션 만기일 선물과 함께 있는 이제 내마녀의 날 이잖아요. 6월달은. 그래서 그때까지 월물 포지션은 어쨌든 개인들이 아직까지는 누적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 뺏어낼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이지만 점점 구간을 좁혀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범위를.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6월 만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양쪽으로 금융투자가 양매수 베팅이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쨌든 장중 아랫꼬리가 길게 형성되는 이 중요한 빗각 라인을 형성하면서 윗꼬리까지 형성이 되는 도지 마감을 해줬습니다. 위에서 기관들의 콜매도도 손실을 키우지 않고 방어가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375와 372.5에 콜옵션, 위클리 콜옵션 베팅된 상태는 거의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콜옵션에서 아침에 들어간 정도의 수익은 봤지만 결국에는 결제까지는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2주간 가장 많은 거래를 보였던 빗각 추세대 라인에 또 막히고 마감한 거죠. 이 자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빗각 추세대다. 아래로도 주지 않고 위로도 주지 않는 시장이다. 자, 근데 그러면 왜 자꾸 여기 밑에 흔들었다가 거기서 다시 끌어올리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요 날이 있네요. 우리 2주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생각해보면은 요날 5월 7일 기억나시죠? 갭을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급등이 나왔던 날 외국인은 역대급 기록을 세웁니다. 외국인 당일 선물 매수 레코드를 세웁니다. 매수 금액 매수 2조 3천억대의 역대급 기록을 세워요. 지금까지 시장이 열린 이래 역사적으로 가장 하루에 많은 매수량을 보였습니다. 이거 어디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 뒤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걸 포함해서 지금 롤오버 포함 4조 원 정도의 매수를 갖고 있는 건데 얘를 빼면은 별로 없어요. 얘를 빼면 2조 원도 안 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건가? 이때 외국인이 여기서 샀어요. 그럼 저 자리를 이탈하려고 위협받을 때마다 들어 올렸다 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인 이 갭, 몸통 갭 정도만 터치를 했다, 그것만 메웠다 정도. 그쵸? 외국인이 여기를 사수를 하는 이유가 이날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저 물량이 앞으로 위쪽으로 외국인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물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일단은 나스닥을 더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정점이 발생하고 뒤돌아선다면, 즉 나스닥의 조정이 좀 나온다면 여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만 단독으로 올라갈 수가 지금 없겠죠. 쉽지 않겠죠.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럼 이 물량을 여건이 안 된다면 던져야 됩니다. 자, 이게 물량이 던져지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계속 관리를 할 거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위로 못 간다, 여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이 물량에 앞으로 이 물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나요? 대량 매도 유지가 체크가 될 겁니다. 어제 6,200억, 6,500억 아침에 매도했던 상태에서 유지해가지고 1조 원대로 매도를 향하는 날, 오늘도 아침에 5천억대의 매도를 하다가 돌렸지만, 어떤 날은 5천억 매도를 시작해가지고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1조 원 이렇게 하루 종일 매도를 꾹꾹 누르는 날이 발생하겠죠. 그때 이 물량을 던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미결이 줄어드는지도 보시고, 선물 미결이 이제 만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선물 미결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10거래일, 5거래일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9월물로 일부 롤오버도 잡힐 거고요.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 물량 5월 7일 중심으로 두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거기가 걸리는 자리가 이 물량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 외국인이, 우리 입장을 바꿔보시면 이때 대량으로 역대 기록을 매수를 보여줬는데, 함부로 이거를 지금 팔지도 못했는데 그냥 밑으로 내리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현란한 드리블로 변덕을 부리면서 방어가 나왔다 정도로 한번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오늘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 375, 372.5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단은 안 닫고 상단부터 문을 닫았는데 요게 바뀌었죠. 아침에는 개인들이 콜옵션만 샀기 때문에 상단부터 닫은 거고, 왜냐면 개인들이 콜옵션을 사면 금융투자에서는 콜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윗자리부터 문이 닫힙니다. 근데 그게 바뀌었죠. 11시 넘어가면서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11시 15분 뒤로 풋옵션 개인들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유리문으로 말씀드렸던 372.5 자리가 깨져버립니다. 외국인이 콜옵션 매수를 개인 자리를 덮어내고 공격하면서 뺏어내면서 유리문이 깨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망치 들고 개인들 콜옵션 자리 뺏으면서 그 문 닫았던 372.5 유리문으로 닫았던 유리를 깨버린 겁니다. 잘 나오지 않는 현상인데 그래도 유리문이니까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인 변덕에 의해서 위클리 추정 범위가 그래서 변화합니다. 1시 30분 정도에 이제 오늘 최종 마감 자리가 나왔는데 370에서 375로 변화했고, 코스피 200이 373.2를 보일 때 제가 체크를 했는데 중간값이 372.5였어요. 자, 그래서 375 콜은 외국인이 매수였고 금융투자의 매도 방어가 있었고, 결국에는 금융투자의 매도 방어가 성공을 했죠. 그다음 370 풋옵션은 개인 매수고 금융투자의 매도로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인 372.5 부근에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끝난 거죠. 이제 위로는 금융투자가 외국인들이 공격을 해도 저항대에서 금융투자의 매도와 함께 방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중간값으로 내려왔고, 밑에는 더 내려가지 못하는 개인들의 베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투자가 막아섰기 때문에 적당히 중간값 정도, 372.5가 중간이면요, 선물로는 플러스 0.8 정도, 0.9 정도, 이론 베이시스가 0.81이기 때문에 0.8 정도 더해서 373.3 정도 부근에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싸웠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막판에만 좀 떨군 거죠. 그러면서 막판에 동시호가까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제 동시호가 372.72로 진입해서 371.62로 코스피 200이 마감했습니다.
372.5 콜옵션은 0.17로 진입해서 0으로 끝났고요. 372.5 풋은 0.33으로 진입해서 0.88로 한 2배 반 정도 수익이 나면서 마감을 했던 그런 날입니다. 위클리 콜옵션은 372.5까지 싹 다 아웃이 되었고요. 그 자리는 외국인들이 종가 결제 베팅을 한번 시도했던 자리, 물량 그대로 갖고 갔던 자리인데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은 개인들이 아침에 들어간 물량, 외국인들이 11시 이후에 들어간 물량 모두 다 결제까지는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거. 370 콜옵션 정도만 결제가 됐겠죠. 거기는 이제 또 금융투자의 매도 포지션이었고, 그래서 1시 20분에 잠깐 이제 메모한 거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 1시 20분 당시에는 이제 고가 부근이죠. 이 고가 부근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야, 여기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375 콜옵션이 전쟁터네요. 외국인 매수와 금융투자의 매도. 근데 옵션은 전통적으로 금융투자 힘이 더 강하긴 합니다. 요즘 들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위협을 할 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결제까지 안 가잖아요. 결제를 안 시키잖아요. 결국에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결국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직까지는 금융투자의 매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라는 거예요. 금융투자의 방어가 뚫리지 않는다면은 일단 매도 방어가 더 확률이 높습니다. 옵션 매도가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외국인은 375 콜옵션을 공격적으로 베팅했고, 아직 2.5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어서 금융투자가 방어에는 유리하다. 결국 그때부터 금융투자가 방어에 성공하면서 372.5 싸움으로 이동했고, 중간값 370에서 375 범위 싸움이 있었고요. 중간값 372.5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롱을 추격하면 오늘 양쪽으로 다 양싸대기가 맞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숏 포지션을 공략했다가 손절로 끊어냈어. 끊어내면 얼마나 크지 않아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감당 못하면은 트레이딩 자체가 안 되죠. 내가 오늘 원칙 5에서 10틱 혹은 4에서 8틱 정도 돌파하네.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돌파되네. 여기 끊어내자. 커트, 손절하고 차분히 지켜보다가 아직은 내가 이거 그냥 올라타면 위험할 것 같아. 내가 진작에 올라탔으면 올라탔겠지. 근데 여기서 너무 늦은 것 같아. 상황 보자. 보면서 판단했는데 야, 금융투자가 그래도 매도 지키고 있네.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을 계속 매수하지 않고 다시 매도로 주춤주춤 거리네. 이때 매도 변화가 나왔어요. 외국인들 선물을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슬슬 외국인들이 선물이 매수가 약해지네. 함부로 덤비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때잖아요. 1시 20분부터 외국인이 잠깐 보니까 계속 매수로 안 땡기네. 어제처럼 막 2천원까지 안 땡기고 있네. 그러면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롱 안 되고 차라리 지금 막힌 자리 저항을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 도전해보자가 되거나, 아니면 오늘은 내가 좀 오늘은 조금 잘 안 되네. 오늘 좀 생략하고 손절 인정하고 다음번에 좀 더 편안한 더 많은 날에 수익을 내는데 노력해보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여기서 롱으로 지금 흥분해서 넘어가는 일은, 그리고 오늘 손절했으니까 어떡하지, 빨리 만회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다급한 생각을 하다 보면 양쪽으로 다 꼬이는 일이 발생해 버려요. 오히려 여기서 들어간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손실 축소하거나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괜히 여기서 역방향으로 꼬여버리는 일이 이중으로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스위칭 판단은 더 신중히 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충분히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음 조정을 기다리거나, 차라리 다음 눌림을 기다리거나. 근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죠, 사실. 여기서 잠깐 있었던 것 정도. 그래서 수급에 대한 판단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그렇게 해서 콜옵션이 싹 다 아웃되고,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2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이 2억 수익, 금융투자가 4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융투자는 손실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더 커졌었는데 줄어들었어요. 자, 투시는 종가에 환매수만 남겨둔 채로 종료했습니다. 기존 매도 포지션 일부 소액 축소가 된 거고요. 합산 1458억 이렇게 끝이 났네요. 1458억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어려운 날에도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아까 전에 대응 방식을 적용하셔서 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꼭 그 방향만 있는 건 아니었죠. 여기서 매수 방향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장전에 파생반에 올려드린 지지와 저항 라인을 볼 때 1차 지지 라인 반응은 369.8이었어요. 제가 369.8에서는 일단 지지 라인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올려드렸었고, 여기서 그 부분은 손절이 안 됐잖아요. 369.6까지 갔으니까 손절할 이유가 없죠. 롱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그냥 수익이 끝났다면 더 이상 접근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했다면
처음에는 괜찮았어도 나중에 고전했겠죠. 그래서 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 오늘은 일찍 퇴근한다. 내 뒤의 상황은 내 거 아니야. 요 마인드도 좋은 매매법이 됩니다. 매매 신법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봐드린 일단 지지 라인과 위에 저항 라인들이 37, 3.7 그 다음에 빗각 상단까지 375 사이로 1차, 2차를 형성해드렸죠. 결국 거기 부근까지 간 거예요. 예. 그 부근 정도에서 계속 매물이 저항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오늘 그 라인을 놓고 본다면 롱은 여기서, 숏은 여기서예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중간에 사실 유혹받는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때문에 좀 꼬인 거죠. 이 구간을 공략했다면 조금 고생을 한 거죠. 커트를 해야 됐다라는 거지. 근데 처음에 아침에 가장 중요했던 그 자리들만 본 경우에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자리들만 본 경우에는 해결이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걸 뭐 확장 여기서 더 뻗어서 2차 뭐 저항 라인까지 다 돌파해서 간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날이지만 그래도 잘 원칙을 지키고 커트 잘하고 대응하셔가지고, 혹은 오버나잇을 이렇게 뭐 갖고 오셨거나 오버나잇 숏은 어제 좀 뭐 가지고 오신 경우, 어제 혹시나 이제 원치 않는 오버나잇을 하신 경우에 숏을 다 살려주는 날이 됐던 거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기 올려주신 분들 700만원 수익, 227만원, 그 다음에 26,000원, 40만원, 26만원, 요건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6만원, 47만원, 36만원 이렇게 수익 올려주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같은 날 특히나 더 고생 많으셨고,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귀 꼭 해보시고 내일 더 좋은 매매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있으면 엔비디아가 어떤 결과를 보일지 참 궁금한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외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7% 정도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떤가요? 현재 7% 정도 101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호실적 발표 후에 나스닥이 지금 1%를 넘기고 있는 시간이고요. 엔비디아는 또 액면 분할을 발표했죠. 액면 분할은 심리적인 효과가 일단 큽니다. 값이 싸졌다라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대중들, 소액 개인들의 매수가 유인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개인들만 유입되고 개인들 바글바글 소액게임이 들어오면은 주가가 더 안 좋은 경향을 많이 보이죠.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효과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이 대중들 소액게임이들이 유입되는 거를 허용하고 같이 가잖아요. 기관도 개인도 같이 태워 갑니다. 잘 나가지 않고 가죠. 뭘 언젠가는 뭐 그게 좀 털어낼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털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잘 갑니다. 소액개미를 태워가지고. 지금 현재 서학개미에 가 있는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우리나라 서양 외국 쪽으로 자산이 투입된 금액, 서학개미들의 자산 투자 금액이 한 3천조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엔비디아 시총 전체 정도예요. 3천조 원을 넘었으면 엔비디아를 통으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외부의 외국 투자처로 향해서 그렇게 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돈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태우고 갔다라는 거. 미국은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그래서 액면 분할 효과는 뭐 단기적으로는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한 지 한 2년 됐나요? 근데 그 뒤로 그때 좀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죠. 물론 ELS나 이런 것도 걸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긴 하죠.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다만 단기적으로 금요일 만기인 기관 콜옵션의 목표 추정치가 플러스 8%에서 플러스 9% 사이, 제가 어제 8.7% 추정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오늘 현재 7% 이렇게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차익 욕구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마켓 현재 7% 상승으로 급등 출발 시 차익을 챙길지 주목해봐야 되고요. 차익하지 않고, 콜옵션들이 차익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상방 수익 극대화 방향으로 최소 내일까지, 그 이후까지도 작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일단 금요일 만기 넘어가고 그 뒤에 포지션에 따른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서 나스닥 상승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최근 들어 다소 약해진 야간 선물이 반응하면서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이 저항대를 돌파할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익을 바로 해버린다면은 다음 포지션이 약화되면서 청산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콜옵션으로 개인들이 콜옵션을 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죠. 콜옵션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기관들이 콜매도로 방어하면서 월물 옵션 만기일인 이날까지 급락을 시켰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이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개인들의 콜옵션을 다 죽인 다음에 다시 꺾어가지고 포지션을 반대로 진행해서 콜옵션으로 올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물론 이건 지금 주간 위클리 옵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처럼 월물까지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클리 옵션 차익 되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지고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자 단톡방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장중 시간에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변동이 심한 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